새 차를 사는 것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 무엇일까요? 할부를 다 갚기도 전에 가치가 거의 사라져 버리는 차를 사는 것입니다. 3년도 채 되지 않아 일부 가솔린 차량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하락하며 그 수치는 대부분의 구매자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잔존 가치가 가장 낮은 15개 모델을 살펴볼 것인데 피해가 덜한 것부터 최악인 순서로 나열했습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놀랄 만한 이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5.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목록의 시작은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디자인이 오래되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플릿 노출입니다. 퍼시피카는 렌터카 및 기업용 플릿 시장 어디에나 널려 있으며 이는 중고 시장 공급이 항상 높게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주행 거리가 짧은 매물들이 시장에 계속 쏟아져 나오면 잔존 가치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기에 리콜 이력도 한몫합니다. 퍼시피카는 에어백 문제, 2열 좌석 장착 우려, 후방 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 충돌 시 에어백 전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티어링 컬럼 모듈, 리콜 등 긴 문제 목록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중고차 구매자, 특히 패밀리카를 찾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진 결과는 처참합니다. 크라이슬러 퍼시피카는 불과 3년 만에 가치의 H잡이 1%가 조금 넘는 금액을 잃게 됩니다. 14. 인피니티 QX80 14위는 인피니티 QX848입니다. 이 차는 안락하고 V8 엔진 소리도 훌륭하며 진심으로 이 차를 사랑하는 소유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심각한 감가상각으로부터 이 차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플랫폼이 낡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순위에 포함된 버전은 여전히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0년 된 디자인이 럭셔리 가격에 판매되었고 구매자들은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닛산의 가격 책정 전략입니다. 신차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은 즉시 중고차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구매자들이 당연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딜러가 신차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굳이 중고 QX의 플라빙을 시장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결정타가 가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 디자인된 2025년형 QX89의 등장이었습니다. 신형이 출시되자 구형 모델에 대한 수요는 더욱 급감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QX80은 가치의 51.3%를 잃습니다. 13. 닛산 무라노 13위는 닛산 무라노입니다. 이번에도 시작은 노후화 문제입니다. 3세대 무라노는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 계속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구매자들이 거의 10년 동안 동일한 플랫폼을 유지해 온 차량을 마주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쟁이 치열한 SUV 시장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노후화는 문제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닛산의 할인 문제도 여기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신차 모델에 막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중고차가 현실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은 수요 문제입니다. 닛산은 2024년에 무라노를 19,000대 조금 넘게 판매한 반면 로그는 그보다 거의 13배나 많이 팔렸습니다. 중고 구매층이 두텁지 않은 차량의 경우 판매자는 대개 차를 처분하기 위해 가격을 더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불과 3년 만에 닛산 무라노는 가치의 52.3%를 잃습니다. 12. 지프 외고니어, 그랜드 외고니어,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 L 12위부터는 상황이 더 놀라워집니다.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오래된 차량들과 달리
이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체로키 L은 2021년에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출시되었고, 외고니어와 그랜드 외고니어는 2022년에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부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는 단 3년 만에 가치의 절반 이상을 잃습니다. 가장 큰 문제, 특히 외고니어와 그랜드 외고니어의 경우 브랜드 포지셔닝입니다. 지프는 이 모델들을 8만 달러, 9만 달러, 심지어 10만 달러 범위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가격대에서 중고 구매자들은 보통 지프가 아닌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로 엠블럼을 원합니다. 인테리어가 아무리 고급스러워 보여도 재판매 시장에서의 수요는 충분히 강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치가 그토록 뼈 아픈 이유입니다. 3년 만에 이 모델들은 가치의 52% 이상을 상실합니다. 풀옵션 그랜드 외고니어의 경우 이는 56천 달러 이상의 돈이 증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닛산 아르마다 시브리는 닛산 아르마다입니다. 이 모델도 익숙한 패턴을 따릅니다. QX80과 마찬가지로 아르마다도 노후화된 플랫폼과 중고차 가치를 계속 끌어내리는 닛산의 할인 문제로 인해 고전했습니다. 2023년까지 판매된 버전은 2017년의 리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풀사이즈 SUV 부문에서 이는 점점 더 뒤처진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훨씬 더 강력한 경쟁자들에 직면했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구매자들에게는 브랜드 매력이 더 높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타호, 서번, 익스페디션, 세쿼이아 같은 대안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르마다는 더욱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게다가 2020년형 및 2021년형 일부 모델에 영향을 미친 연료 펌프 리콜도 중고 구매자들의 망설임을 가중시켰습니다. 결과는 가파른 하락입니다. 불과 3년 만에 닛산 아르마다는 가치의 약 54%를 상실하며 이는 상위 트림 모델에서 대략 39년 차 800달러가 사라졌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10위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이며 여기서부터 목록은 정말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델은 시장에서 외면받는 구형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행 세대 모델입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2023년형 모델로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3년 만에 가치의 55% 이상을 잃습니다. 이는 시장이 랜드로버의 유지 비용을 어떻게 보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 차량들 중 상당수는 리스 차량이므로 3년의 리스 주기가 끝나면 리스 반납 차량이 중고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수리비에 대한 공포가 더해집니다. 첨단 에어 서스펜션, 수많은 전자장치, 그리고 복잡한 사륜 구동 하드웨어는 차량이 노후화됨에 따라 모두 값비싼 골칫거리가 되며 중고 구매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이 근사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고 해도 잔존 가치의 타격은 처참합니다. 원래 정가가 약 13만 달러인 2023년형 풀옵션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경우 손실액은 불과 3년 만에 약 72,200달러에 달합니다. 고어디게이 컨턴 틴토툰스 제규어 F페이스 9위는 제규어 F페이스입니다. 서류상으로 이 차는 더 나은 기회를 가졌어야 했습니다. 2021년에 인테리어 업데이트,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수정된 외관 스타일링을 포함한 대대적인 부분 변경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제규어는 자사의 베스트셀링 SUV를 경쟁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 분명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평가에 따르면 차량 자체는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제규어는 현재 초호화 전기차 브랜드로의 중대한 전환 과정에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내연기관 라인업은 불확실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중고 구매자들은 그 불확실성을 느낍니다. 그들은 브랜드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딜러 지원이 얼마나 강력할지, 그리고 가솔린 모델인 F페이스가 얼마나 계속 유효할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잔존 가치도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단 3년 만에 제규어 F페이스는 가치의 55% 이상을 상실하며, 이는 최상위 모델에서 거의 48,200달러가 사라졌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8. 마세라티 기블리 8위는 마세라티 기블리이며, 여기서부터 감가상각 이야기는 더욱 참혹해집니다. 기블리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현재의 세대를 유지했는데, 이는 동일한 핵심 플랫폼에서 만 10년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종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이나 2022년에 이 차를 산 사람은 누구나 이제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죽은 플랫폼의 차를 보유하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나이만이 아닙니다. 마세라티는 정기 정비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고 구매자들을 빠르게 쫓아냅니다. 그 다음은 인식 문제입니다. 럭셔리한 가격을 요구하면서도 여전히 스텔란티스의 부품과 인터페이스를 공유하는 흔적이 보일 때 독보적인 느낌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사라지면 잔존 가치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단 3년 만에 마세라티 기블리는 가치의 58% 이상을 상실하며, 이는 잘 갖춰진 모델에서 약 64,600달러가 사라졌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7. 다치 호넷 7위는 다치 호넷이며, 이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호넷은 시장에 너무 오래 머문 노후 모델이 아닙니다. 이 차는 컴팩트 크로스오버 부문에 신규 모델로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3년 만에 가치의 거의 59%를 잃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겨우 2년 남짓된 차량으로서는 엄청난 경고 신호입니다. 문제의 일부는 속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호넷은 알파, 로머, 토날레와 동일한 플랫폼 및 파워트레인 관계를 사용하며, 이는 동일한 신뢰성,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경쟁입니다. 중고 구매자들은 호넷을 보고 마즈다 CX5, 토요타 RAV4, 혼다 CR-V 같은 대안들을 살펴본 결과 높은 중고 가격을 지불할 만큼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차 모델이 출시 직후 이렇게 빠르게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이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형 풀옵션 호넷의 경우 손실액은 3년 만에 거의 24,200달러에 달합니다. 허레찬트디스, 저포논한 세트웨이. 다치 듀랑고 6위는 다치 듀랑고입니다. 호넷과 달리 듀랑고는 충성도 높은 추종자와 탄탄한 명성을 가진 자리를 잡은 3열 SUV이기 때문에 이는 조금 놀라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런 명성조차도 단 3년 만에 가치의 거의 59%를 잃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후화입니다. 이 세대의 듀랑고는 무려 2011년에 출시되어 2025년을 마지막 모델 연도로 이어왔습니다. 이는 극도로 긴 수명 주기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된 부품과 오래된 느낌의 인테리어는 중고 시장에서 무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충성도 높은 소유주들에게는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중고 구매자들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스텔란티스가 모델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수요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약 66,7원 700달러 가격의 듀랑고 SRT의 경우 3년 만에 거의 39,000달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5. 알파 로메오 5위는 알파 로머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단순히 하나의 불량 모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브랜드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원본 원고에 따르면 컨슈머 리포트는 알파 로머를 미국 내 브랜드 신뢰도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해왔으며 어떤 해에는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평판은 라인업의 모든 모델에 타격을 줍니다. 스텔비오, 토날레, 줄리아는 서로 다른 연도에 출시된 다른 차량일 수 있지만 모두 동일한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중고 구매자들은 차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 로고와 그 이면의 신뢰도 기록, 그리고 소유에 따르는 리스크를 함께 봅니다. 여기에 서비스 네트워크 문제도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이 제한적이라고 느껴지면 그러한 불확실성은 즉시 잔존 가치에 반영됩니다. 이것이 세 모델 모두 고통스러운 순위에 오른 이유입니다. 불과 3년 만에 알파 로머 모델들은 가치의 60% 이상을 잃습니다. 4위,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4위는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입니다. 이 차는 V8 엔진의 힘, 이탈리아산 가죽, 그리고 실물로 보면 여전히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감을 지닌 마세라티의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목록에서 가장 최악인 수준의 감가율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단 3년 만에 가치의 거의 66%를 상실합니다. 그 이유는 처참합니다. 콰트로 포르테는 2024년 모델 이후 단종되었는데 이는 구매자들이 잘 알려진 신뢰성 문제, 매우 높은 유지, 보수 비용을 가진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이자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차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고 구매자들은 보증 기간이 끝난 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판매 가격의 붕괴가 그토록 극단적인 이유입니다. 약 144,400달러에 달하는 2022년형 풀옵션 콰트로 포르테의 경우 손실액은 3년 만에 대략 94,100달러에 이릅니다. 3.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위는 풀사이즈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입니다. 스포츠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차 역시 신형에 밀려난 구형 모델이 아닙니다. 이 세대는 새로운 플랫폼, 업데이트된 엔진, 대대적으로 개편된 인테리어를 갖추고 2022년형 모델로 완전히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현대적이고 인상적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단 3년 만에 가치의 거의 68%를 상실합니다. 이유는 익숙하지만 여기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높은 리스 물량은 3년의 리스 기간이 끝나면 수많은 차량이 동시에 중고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소유 비용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첨단 에어 서스펜션, 고밀도 전자장치, 그리고 전반적인 기계적 복잡성으로 인해 중고 구매자들은 보증이 만료되기 시작하면 극도로 조심스러워집니다. 또한 랜드로버는 기술 업데이트를 매우 자주 하기 때문에 3년 된 레인지로버조차 전 시장에 있는 최신 버전에 비해 이미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원래 정가가 약 100원 달러였던 레인지로버의 경우 불과 3년 만에 거의 58,000달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월트히 마세라티 그리칼레 2위는 마세라티 그리칼레입니다. 이는 전체 목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항목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다른 많은 차량과 달리 그리칼레는 오래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처음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감가상각 차트의 맨 바닥에 근접해 있습니다. 단 3년 만에 가치의 71% 이상을 잃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놀랍지만 더 최악인 것은 문제가 얼마나 빨리 나타났느냐 하는 점입니다. 원본 원고에 따르면 소유주들은 첫 주 만에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불량 킵포브, 처음 몇 달 동안 반복된 서비스 센터 방문, 전기 개통 문제, 근접 센서 작동 불량, 에어컨 문제, HUD 오류, 심지어 대시보드에서 주차 버튼이 물리적으로 튀어나오는 문제 등을 보고했습니다. 2023년형 그리칼레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3차례 리콜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럭셔리 카의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세라티를 소유하는 것의 비싼 현실과 더불어 품질에 대한 우려가 거의 즉각적으로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칼레가 이토록 심하게, 이토록 빨리 추락한 이유입니다. 1. 마세라티 르반떼 1위는 마세라티 르반떼입니다. 감가율 면에서는 그리칼레와 마찬가지로 3년 만에 가치의 71% 이상이 사라졌지만 실제 금액 손실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차가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히 빠르게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재정적 타격입니다. 르반떼를 특히 치명적으로 만드는 점은 명성을 쌓을 시간이 수년이나 있었음에도 그 명성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본 원고에 따르면 르반떼는 전기 개통 결함, 센서 오작동, 주행 중 애플 카플레이 끊김, 오디오 시스템 문제, 도어 잠금 장치 문제 등 다른 마세라티 모델에서 볼 수 있는 동일한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유주 포럼에는 딜러가 문제를 진단하지 못해 주행거리가 겨우 16천 마일인 르반떼의 엔진 전체를 마세라티 측에서 교체해 주기로 합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중고 시장에서의 신뢰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사라지면 잔존 가치도 함께 떨어집니다. 약 100고브이사 $1,000에서 시작하는 르반떼 트로퍼의 경우 불과 3년 만에 100캐슬로 $1,000 이상이 사라집니다. 이제 목록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이 차량들 중 일부는 아름답고 강력하고 럭셔리하며 겉모습은 여전히 믿기 힘들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가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는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구매자들이 이미 돈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음 차를 사기 전에 그 차가 어떻게 달리는지나 어떻게 생겼는지만 묻지 마십시오. 몇 년 후에 그 차가 여전히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지를 물으십시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